물질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학년 과정에서 지금 4단원인데 이게 물질의 구성 나오는 이게 물질의 구성이 2학년 4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단원에서 나와 있어요. 1단원에서나 4단원에서의 일단 핵심은요, 기본 알고 있는 전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이라든지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수라든지 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그래서 시작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얘도 물론 플라스틱이 주로 메인이긴 하지만 이루어져. 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입자로 많이 이루어져.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도 들어있지만 인공 감미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1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섞여 있는 물질 좀 분리하자. 그게 좀 메인이거든요. 분리해내자. 근데 4단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러면 이 물질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가장 작은 단위는 뭘로 들어가냐?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 원자 이런 거 나올 텐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차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아마 필기할 게 좀 많을 거예요. 필기 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비밀이 뭔가 어디 갔냐? 자, 지금 첫 번째 제목에 원소와 화학을 나와 있는데. 금 좋아해요? 금반지 좋아해요? 금 목걸이 좋아해요? 나 좋아해요. 그럼 그 금반지를, 그 금을 순금, 골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걔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누리끼리 한 그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 물론 뒤에 가서 배우고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 금반지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 금이라고 하는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배우기 전에 요 단어 배우기 전에 선생님 금반지 보니까 금이라는 이 입자가 지금 요 그림선은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입자 이 알갱이 하나가 6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이제는 이 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금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는 그림 보니까 금이라는 원자가 6개가 존재하는구나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몇 종류야? 얘는 종류는 몇 종류예요? 금이라는 원자가 한 종류 존재하잖아. 두 번째. 얘를 보니까 한 종류인데 한 종류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원자의 하나하나 개수가 이 종류는 한 종류잖아.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 있지.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원소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소라고 이야기할 건데,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이야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원소는 원자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음료수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적혀 있긴 한데 여기 영양적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뭐 지방은 적혀 있는데 0 적혀 있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소를 어떻게 원소의 정의가 뭐냐? 물질을 이루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만 보면 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소의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내가 물 설명하면서 지금 얘가 물 설명하면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게 좀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자, 네, 지금 금으로 설명했고요. 이제 물 보시면요. 우리는 1학년 과정하면서 그냥 물 입자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물 입자를 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 물 입자를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산소라는 아이가 있고요. 이 산소 입자 하나에 이 주변에 수소라는 수소라는 알갱이가 두 개 딱 붙어 있어요. 돼요? 그럼 얘는 똑같이 해볼게요. 물이라는 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얘는 세 개라고 해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잖아. 내가 물어보면 물이거든요. 이 한 덩어리가 물이란 말이야. 물 입자가 한 개 있지. 맞아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아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 물은요 입자라고 하고 분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근데 지금 물 분자 하나로 이 각각은 또 산소 원자, 수소 원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여기 그려서 두 종류지. 산소라는 원자, 그다음에 수소라는 원자,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수소라는 원자가 산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종류의 원자예요. 우리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기하시면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처럼 물처럼 여러 종류의 원자,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 얘를 화합물이라고 해요. 여러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복습하자면 금처럼 한 종류의 원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
그러니까 원소는 너네가 원소, 원자, 분자를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일단 분자는 잠깐 넣어두시고 또 원자랑 원소를 비교하자면 원자는 이 각각의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자가 어떤 종류냐 종류에 초점 맞춘 게 원소예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원소는 원자의 종류이다. 첫 번째. 원소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놓쳐버렸어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여러 종류의 원자,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4단원이라 가지고 뒤에 보면 낚시로 혼합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혼합물은요 물,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도 다른 물질이거든. 근데 소금물 안에는 물과 소금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여러 물질이 들어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1단원에 있어요. 그거는 넣어두시고 그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할게요.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지금 물이 여러 종류의 원자라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얘를 봤을 때 물은요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 그럼 산소 원자 1개. 정리되십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130쪽에 표로 원소와 화합물 나와 있고 동그라미 원자의 의미도 나와 있네. 그러니까 원자는 뒤에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와 화합물을 구분해놨는데 첫 번째 원소부터 볼게요. 자, 원소의 정의. 첫 번째,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 종류의 원자라는 걸 적어놓으시고요. 두 번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그 다음 기초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책에는 얘가 안 적혀있지. 원소 옆에다가 원소란 원자의 종류 이거 적어놓으시면 요만 적혀있어요.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합물을 보시면 화합물은 밑으로 각 두 종류 이상, 즉 여러 종류의 원자가 모여 요거 붙여놓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모여 있다가 자 특징 먼저 좀 볼게요. 원소는요 읽어볼게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몇 가지? 118가지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그 중에서 원소 20가지 정도는 와석하게 외우실 거예요. 어떤 원소가 있는지. 현재까지 (118개) 118종류의 원자가 발견되어 있더라. 뭐 90개 정도는 자연이 존재했던 거고 나머지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두 번째,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원소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했거든. 그럼 물질이라면 원소를 가지고 있겠네.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복습형으로. 그럼 한 종류의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옛날 말로 호동수 물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안 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볼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 글자로 화합물. 그것도 체크해 놓을까요? 미리 쳐놓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원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원소로 이루어져.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수소 나와 있고요. 우리 어차피 또 뒤에서 배울 거라 가지고요. 뭐냐면은 나 지금 다 한글로 적어놨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은 저기 바다 건너서 온 학문이에요. 영어는 라틴어를 씁니다. 얘도 이제 기호로 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또 되게 오해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자연 일상생활에서 왜 수소 만나면은 뭐 수소 자동차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친환경적이다, 뭐 폭발 사고가 폭발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얘기하는 수소는요, 수소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적어놔 설명드릴 테니까 A 대문자 X 적으시고요. 오른쪽 밑에다 작게 숫자 2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 나와 있는데, 산소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산소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얘기가 숨 쉴 때 그 들이마시는 산소, 얘는요 산소라는 원자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O2라고 해야 되나? 우리 문제집 이름이네. O2. 그래서 앞에 표지 본 거야? 맞아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산소 O2를 들이마십니다. 산소는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들이마시고, 이산 탄소 내뱉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우리 화합물 읽어볼게요. 화합물 됐지. 잠깐. 선생님, 아까 물 설명하실 때 물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그치? 아까 수소요 뻥 터진다면서요. 그럼 우리 물 마시면 터져요? 이게 뭔 미친 소리예요? 뭐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뻥 터진다는 그 수소는요 얘거든요. 근데 물은 수소가 있긴 있지만 얘가 수소는 아니잖아. 뭐 말하고 싶냐면, 화합물은요 첫 번째 밑도 쳐다보고요, 성분 물질의 성질, 즉 이 성분, 이 원소의 성질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요거 이따가 시설해야 될까요? 우리요 주변에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요 나트륨 얘도 원자거든요. 얘가요 물에 들어가면요 뻥 터져요.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그냥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니 해 지금. 염소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염소가요 락스 주성분이에요. 락스 아시죠? 가는 거예요. 얘도 위험하고 얘도 위험해요. 근데요 얘가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나트륨이랑 염소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요거요 우리가 매일 먹어요. 소금이에요. 위험하고요. 위험한데요. 붙어 있으니까 우마이 맛있게 돼요. 성분 물질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얘도 보면 나트륨, 염소 다른 종류거든요. 여러 종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란 말이야. 얘 붙어 있는 거는 성분 물질 성질을 가지지 않더라. 안방에 얘기해 주시죠. 나도 이제 릴스 이런 거 보다가,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리스 쇼츠는 없었습니다. 나트륨은 물에 가면 덩 터지고 염소는 뭐 라스 독성이 있다 뭐 이런 게 하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영어 나트륨도 아니 소금도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대학생에서인가 이제 쇼츠는 리스를 보는데 그 외국인이 영어로 설명해주고 우리는 영어로 설명하고 이제 한글 자막가 왜 자막 약간 좀 저급한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정서적인 자막이 아니고 뭐 쌈뽕하다 뭐 나트륨은 펑 터지고 뭐 이러고 하고 하지만 두 개가 여러 물질은 쌈뽕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소금 얘기하더라고. 아 너무 웃겨가지고 언제 써먹을까 하다가 지금 써먹게 되네요. 그 상황 첫 번째 특징 성분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화학적 방법이죠. 뭐 화학적으로 성분 물질로 원수 다른 각각의 원소로 분리가 적어졌나? 분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금은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지죠. 얘는 어차피 따개봤자 그냥 금이란 말이야. 근데 물은 쪼개면 산소, 수소로 쪼개지잖아.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사실 옛날에는요 물을 이렇게 넣게 되는 옛날이다 보니까 물이요 이게 하나의 원소가 얘를 이렇게 일처럼 봤대. 그래서 그렇게 지배적으로 있다. 사실 그 논리가요 그 생각이 한 10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1600년대 그때 프랑스 과학자 라와지에가요 분해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산소 있잖아. 그 O2 얘가요 우리가 물론 호흡할 때 쓰이지만 얘 때문에요 금속들 있지 얘 녹슬거든요. 근데 우리 물이 금속을 녹슬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산소가 녹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가에다 끓여가지고요 분해를 시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쇠파이프 안에 통하게 해가지고 끓였거든요. 쇠파이프가 녹슬더라고요. 야 그럼 물은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라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화합물이다를 증명한 사람이다. 플러스가 2번에 있어요. 라보아지의 물분해식. 그때 라보아지에가 1000년 가까이 집에서 그 물은 원소다라는 그런 논리를 했죠. 여러분 과학에서 좀 큰 공로를 하신 분 아니야? 이건 어떻게 돌아가실게요? 단두대에 목잘렸잖아요. 프랑스 나고 했잖아. 세계에서 안 배웠구나. 뭐냐면은 요건 몰라도 돼. 프랑스 상황이 뭐냐면은 로베스피에르라고 얘도 그 왕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나도 잘 몰라. 왕이지. 이 양반이 정치를 하는데 공포 정치에 쉽게 얘기하면 너 도둑질했어? 사형. 너 내 말 안 들어? 사형. 뭐 하면 죽여요? 단두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중세에 이런 거 보면 좀 잔인하게 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사람 목 집어넣고 여기 칼을 대문짝만 하는 거 있잖아. 띵강 자르는 거 1년에 3만 명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 프랑스 시민들 참지 않아 내려와 이 새끼야! 이게 부자들이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결탁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그 양반을 비롯한
상류층들 넌저 해라 집어넣기 시작해. 라버지아가요 지금 돈이 많아요. 우리 왜 돈 많으면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잖아. 금수저가 아니야. 나이가 수저. 돈이 뒤지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다양한 벽화로 벽난로에서 했거든요. 당시 1600개는 되거든요. 집에 벽난로 있다?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 벽난로를 실험 기구로 썼어요. 너네 왜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좀잘 큰 기구 했으면 좀 값싼 걸로 하잖아. 근데 그 라파지에는요 그 이미 존재만으로도 금수저 다이아수의 상징인 그 벽난로를요 실험 기구로 썼어요. 이야, 딱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을게. 아빠가 국세청 직원이었대요. 어? 국세청이면 그냥 뭐? 그 당시 공무원을 생각해봐요. 이야, 최고급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자,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은 설명도 했다시피 이게 좀 아니네. 금은 원소겠죠?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 설명드렸던 물은요 또 저 기호 좀 외워야 될 테니까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H2O 아마 보기는 많이 봤을 거야. H2O라는 표현 자체를. 그 다음에 뭐 다음을 풀어놓고 그냥 이거 이산화탄소. 우리 아까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 그다음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산화탄소는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산소 2개 있거든요. CO2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이산화탄소 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물 말씀드렸고 메테인. 자, 메테인은 보니까 메테인이 뭐냐? 우리 왜 석탄, 서도 있잖아요. 화석연료 주성분이 얘를 연소하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뭐 기차도 분리, 증기 기차 그러면서 그런 거 불렸다. 메테인은요, 읽어보시면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정확하게 메테인이라는 이 물질은요 탄소 주변에 탄소 원자 하나 주변에 수소가 4개 붙어 있어요. 수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메테인 한 혼자입니다. 메테인 하나예요. 그래서 메테인 탄소 1개에 수소 4개 있습니다. 탄소 우리 바로 밑에서 얘기할 거예요. 원소 구조예요. 근데 탄소 C고요. 수소 H입니다. CH O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을 우리 왜 오줌 냄새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 원인인 암모니아고요. 우리가 고기 있지. 단백질 주성분은 콩이라든지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서 소화하고 나면은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대요. 또 독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얘기할 건 5단원소, 6단원소 그럴 건데 우리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서 오줌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건 6단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암모니아 질소 원자 한 개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존재해 있고요. 우리 질소를 이제 기호로 대문자 N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N 한 개 있고 아까 수소는 H라고 했거든요. NH3 이렇게 구성됩니다. 지금 적어드린 숫자는 좀 오른쪽 하나에 작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조심해라. 이거 딸내미들이라서 괜찮은데 특히 남학생들 있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숫자는 오른쪽 아래에 작겠어.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나도 태어나봤는데 이렇게 하래요. 자, 그다음에 아세트산. 요거요. 우리 식초 냄새 맡으면 시큼하잖아.
맞아요. 그 원인은 물질 아세트산이고요. 아세트산 내가 못 그려요.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한번 그려도 드릴까요? 아세트산 탄소가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탄소가 또 붙어 있고요. 여기에 산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어디까지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수소 있어요. 웜에 이거 식으로 쓰면요. CH3COOH 있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지금 학교 가가지고 자꾸 다 어부를 보고 싶다 싸워 외우고 들어가는 거지. 그 왜 이제 딱 내년에 계약하면 첫 시간에 쌤들이 학습 주실 거 아니냐. 아니 4단원이니까 뒤에 주시겠네. 그 학습 습관 아세트산 있다. 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탄수 근데 학습지에 나가는데 적어 놓는 거지. 이거 오토바 가지고 잠깐 생각해 주셨어 하면서 전화 왔다고 학교쌤 물어보죠. CH3, COOH 하버맨님이 하시겠지 뭐. 약간의 가오용. 계산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멀리는 못 나가요. 많이 못 나가요. 근데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좀. 사실요, 요 내용을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을 못하지. 딱 봤을 때 뭔지는 알 거거든. 애들이 워낙 그때 시험 대기하면서 막 워낙 했으니까. 그래서 특히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 왜 너네 왜 영어도 그 문장 보면서 해석하면서 막 단어 외우기 더 하잖아. 딱 단어점 이러면서 단어만 애플, 부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보면서 그 단어를 해석하는 하면서 그게 더 잘 안 외워지. 그 왜 교과서나 문제집 나오는 영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석하면서 단어 외우는 게 편하고. 네, 그래 좀 나는 그게 편하고. 아무튼 얘도요 말장난 많이 할 거예요. 말장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요 단어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 보기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직접 써서 고치라 하잖아요. 그거 여기서 그거 하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소 기호와 화학식 나와 있는데 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너는 처음 설명할 때 금, 산소, 수소 다 한글로 적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자,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사실 뭐 옛날에 학자들, 과학자 같은 경우 보면은요, 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뭐 그림으로 썼을 때도 있고 문자로 쓰고 있긴 한데 우리는 지금 문자로 쓸 거고요. 자, 원소 기호와 화학식 나왔고, 맞습니다. 원소 기호와 화학식. 자, 우리 원소라는 말은 알고 있을 것 같고, 원소, 이 물질이 있는 기본 성분 하나하나를 금, 수소, 산소, 얘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소를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원소 기호란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는 그냥 간단한 기호로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뭐로 적혀 있냐? 원소를 알파벳으로.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으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표현한 게 원소 기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누가 제안했대요? 이거 참 길어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베르셀리우스. 이 바뀐 교육과정은 그나마 다행인 게 사실 요 파트 할 때 이 앞전에 뭔 내용이 있냐면요. 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물은 원소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라부아제가 그걸 아니다 반박했잖아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물질을 이루는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 그리스까지 내려가요. 고대 그리스까지.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죠? 이름이 참 길어요. 그래서 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거고요. 자, 원소 동그라미 2번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 지금은 뭐 크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하나 붙여요. 내가 얘기했다시피 원소를 알파벳으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쓴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수소, 산소, 금이 있듯이 영어로도 수소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산소라는 단어가 있을 거잖아. 영어 또는 유럽의 라틴어에서 얘네들 그 지칭한 단어에 대해서 그 글자를 나옵니다.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수소 나와 있는데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진이래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소, 하이드로진.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나오잖아. 그래서 수소를 H라고 대문자 H로 씁니다. 됐나요? 또 뭐는 탄소 있어요. 탄소. 여기는 카본이온을 적었나? 맞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탄소 첫 글자 보니까 너 C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탄소를 탄소라는 원소를 아까 막 이런 메테인처럼 C 그냥 대문자 C로 쓰자. 우리 표현할 때 지금 수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소 기호는요. 이 첫 글자 한글 글자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수소랑 탄소의 원소 기호를 이렇게 정해놨다. 얘기했는데 헬륨이 있거든요. 헬륨 알아요? 마시에 목소리 나가는 거? 또 왜 놀이공원 가면 풍선에 위로 뜨는 거 헬륨 집어넣는 거거든요. 헬륨이 영어로요. 인데 얘도 첫 글자 따오려 보니까 H 수소는 똑같네. 그래서 이거를 얘는 뒤에 한 글자가 더 나오자. 그래서 얘를 글씨가 왜 H2로 표현하자.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또 염소가 나와 있는데 뭘 외워야 되겠다. 염소? 나 말 좀 했다. 이 연단을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원소 기호예요. 맞네. 얘도 보니까 염소 첫 글자 C니까 얘도 C가 올라오니까 탄소 선생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럼 얘도 한 글자 더 가져오자. 근데 무조건 뒤에 이 두 번째 글자만 가져올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낑겨있는 하나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를 CL이라고 나타내자 라고 정한 거예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이과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염소 하면 뭐가 떠올라 하면은 이제 고어트 하면 뭔가고요. CL 하면 이제 이과인 거지.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들으시지 말라고.
집에 가서 뭐 부모님께 여쭤봐. 엄마, 아빠, 염소하면 뭐가 떠올라? 하는 거지. 이게 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문과학과가 있었으니까 전 누가 이과 보려고 이과니까 공부하고 공부 가르치면 있겠지. 내 친구 중에 지금 문과에 나가 있거든요. 야, 염소하면 뭐가 떠올라? 니 또 이거 얘기할 거지 그러더라고.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아예 모르서 나는 모르거든. 나도 중학교 다닐 때는 문과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 문과가 아닌 거지. 나도 중학교 때 봤어요. 나는 이거 중2 1단 아니지? 1단 2단인가? 난 중2 때 뭐였지? 아! 1단 그거였다. 비열. 우리 비열 배웠잖아. 아, 그때 중2 애들의 과학을 포기하게 만든다. 비열. 아니, 이거 힘들었는데 사실 비열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자, 지금 밑에 그림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하냐? 지금 수소, 헬륨, 가로를 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또 밑에 줄 bun소탄소, 질소탄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있는데 칼슘까지 있잖아요. 요까지 하면 딱 20개예요. 요거는 넉넉하게 얘기하자.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외우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외우고 시킬 거고. 좀 너한테 물어봐봐. 내가 모르고 있으면 이거 모르고 있으면 나한테 맞아야 되거든. 저 오빠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고1 때 배웠거든요 사실. 물론 너가 나랑 중2 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안 적혀 있긴 한데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131쪽에 왼쪽에 좀 빈 공간 좀 있지요. 131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문제도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필기를 할 건데, 당연히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다 보니까 이미 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관찰하면서 여러 원소를 발견을 합니다. 그 여러 원소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 여러 원소를 좀 나누어서 좀 정리 좀 해보자, 분류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은 원소의 분류라고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보자면은 여기서 134쪽 볼래요? 프린트 돼 있을까요? 134쪽 맨 아래 보시면 주기율표 해가지고 쫙 해놨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원소 118개 때문에 그 118개의 원소를 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그 주기율표고요. 그 주기율을 만들기 전에 학자들이 그 원소를 좀 크게 분류해보자. 3개로 분류합니다. 금속 하면서 떠오르는 건 철, 알루미늄, 그 금속. 그 다음에 그 금속이 아닌 비금속.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중금속. 요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요 분류는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에서 쓰고 있고요. 다시 131쪽으로 돌아와서 필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금속은요. 아까 제가 살짝 주기율표는 보긴 봤지만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 어차피 기억하고 보셔야 되겠다. 주기율표에 왼쪽에 위치합니다.
주기율표의 왼쪽에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하나 빼고 다 왼쪽에 있긴 해요. 주기율표 상으로는요. 주기율표 아까 너네가 주기율표 거기에서요. 수소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수소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해 있더라. 자, 첫 번째 특징. 우리 금속 하면은 뭔가 냄비도 좀 철로 만들어놨잖아. 냄비를 철로 만든다는 이유는 우리 냄비 왜 필요한데? 끓일 때 필요하잖아. 열을 잘 전달해야겠지. 열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기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젓가락 콘센트에 꽂으면 이제 그 옥황경제 만나러 가는 거지. 전기도 잘 통해. 첫 번째, 금속 열을 잘 전달한다. 다른 말로 열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철, 알루미늄 이런 애들 지금 실온, 지금 이 온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뭘 물어보시는 거야? 하면 약간 삐질 것 같아요, 내가. 오케이, 물질의 상태 고액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은요 실온, 보통 한 20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물론 예외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울 필요는 없고, 수은이라는 금속은 액체로 존재한대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하면 얘도 지금 금속으로 이루어져서 물론 철이랑 알루미늄 섞어놓은 거긴 한데, 내가 얘를 망치로 땅 때렸어요. 깨져요. 내가 땅 때리면 얘가 완전히 착착하면서 깨져요. 아니 그냥 찌그러지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왜 우리 제철소 철 뜨뜨뜨뜨 이빨이 뜨겁게 해가지고요. 뭐 기계는 땅 때리면은 모양 나요. 뭐 널찍하게 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끓여 높은 온도로 온도 높여가지고 이제 실처럼 길게 뽑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금속, 뭐 대표적인 금속으로 너희 아는 게 뭐 철, 뭐 알루미늄, 뭐 나트륨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 그거는 저기 나중에 주기율표 좀 보고 봐야 너는 좀 이해를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주기율표 왼쪽에 있구나. 너는 그 금속에서 떠올리는 물질, 뭐 철, 알루미늄, 구리. 우리 전선 안에 그 갈색 그 선 있잖아요. 그 구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금속 금도 금속이에요. 사실 금속의 금자가 저 금이긴 해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 중에서요 전기 제일 잘 통하는 거 금이에요. 글쎄요. 그럼 우리 저기 전봇대에 있는 저기 전선 다 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잘 통하고. 그만큼 럽선도 비싸요. 그 우리나라 전봇대에 있는 전선 그 금으로 빨잖아요. 우리 한 세금만 10배 올라갈걸요? 10배가 무슨 100배 올라가겠지. 얼마 없어요. 비싸요. 그래서 보통 금을 어떻게 쓰냐? 반도체에 써요. 전자부품 안에. 조금만 더 잘 통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아닌 비금속.
비금속은요 주로 주기율표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비금속은 열전도성, 전면전도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 열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 전도성도 없습니다. 비금속은 실험에서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해요. 요거는 대표적인 원소인데 적어 놓을게요. 대표적인 원소에 탄소, 산소 이런 게 있다. 중금속은 따로 표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이 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금속, 비금속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막혀나. 한 페이지만 좀 더 볼게요. 132쪽.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좀 돈이 빠지긴 했는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한 종류의 원자, 즉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처럼 여러 종류의 여러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이 물이라는 물질도 원소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Like this, H2O 얘네들처럼 이렇게 쓰자. 내가 지금 물을 H2O, 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CH4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 각각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2쪽에 이 화학식이란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여기 밑줄 쳐놓을까?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그냥 그 물질을 이렇게 얘기할까? 화학식 화합물을 원소 기호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거기 화학식을 나타내는 뭐 많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차근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물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의 원소 기호 H, 산소의 원소 기호 O를 쓰겠다. 맞는데 맞고요. 두 번째, 그럼 물은요 수소 원자 두 개. 우리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것도 식에다가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수소 원자는 물에서 수소 원자는 두 개 존재합니다. H2 숫자를 오른쪽 밑에 찾겠습니다. 산소는 한 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산소 원소 기호 오른쪽에다 1 적어야 되는데 우리 1을 생각합니다. 1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 수학 시간에 1x 안 했잖아. x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을 생각. 있긴 있다. 자, 그럼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소 기체 화학식 해가지고 아까 O2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물의 화학식 H2O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좀 확인 좀 볼게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원자의 개수만 초점을 맞춰놨거든. 어떤 느낌이냐면요. 물은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뭐 메테인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되시니까. 그러니까 안 적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물을 예시로 볼게요. 어떤 거 보니까 내가 물의 화학식 H2인데 갑자기 됐든 이 앞에 나와 숫자 4가 적혀 있어요. 4를 넣어서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화학식 앞에 같은 크기로 얘 크게 적혀 있어요. 얘 크게 적혀 있어요. 얘는 뭐를 의미하냐?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혹시? 느낌상 누구의 개수?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소리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앞에 있는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덩어리, 이 입자의 개수예요. 이게 입자라고 하는 원자 되니까 물 분자의 수, 물 분자 수. 물은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H2O가 4덩어리 있다. 이해되십니까? 좀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이 4H2O 이거 생각할게요. 그럼 분자는 4개 있거든요. 물어볼게.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지. 왜? 물 분자 한 덩어리에 수소 원자 2개 있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가 4개 있는 거 아니야? 8개 있지. 맞나? 같은 논리로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왜? 물 분자 한 덩어리에 산소 원자 1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가 4덩어리잖아. 그래서 1 곱하기 4에서 4개가 된다. 되십니까? 오늘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이 원소 이거 기호 외우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 오늘 얘가 메인이 아니라 우리 처음 시작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원자,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종류의 원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동의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해진다. 여러 종류, 여러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원소는요 물질은 기본 성분으로 현재까지 약 110여 개 정도 발견돼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물질로는 여기서 이 대표적인 물질은 얘예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수소, 산소, 금 등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요 첫 번째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물 안 터진다. 그다음에 얘는 화학성으로 분해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물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원소를 알파벳으로 기호로 나타내자. 원소 기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들은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거였고요. 그래서 표현한 방법은 그 단어의 첫 글자 또는 첫 글자로 보면 다른 글자 갖고 와서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문자는 소문자로 써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수소는 H가 적고 탄소 C가 적고 L은 HE로 쓰고 염소 CL로 씁니다. 그다음에 요건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 넘어가시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는 이렇게 표현하되 그러면 여러 종류의 원소,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 기호로 써보자.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표적인 물의 화학식, 그럼 물의 분자식 H2O라고 썼었고 그러면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화학식 얘를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얘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 가능하지? 외우지 마 지금.
수소, 산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자의 종류 알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원자가 몇 개씩 있냐 수를 알 수 있지. 안 적혀 있네요 이런 젠장. 요것만 적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위에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표로 정의되어 있는데 동글뱅이 집에서 넘어갈게요. 화학식 깎았을 때, 얘 깎았을 때 알 수 있는 거. 자, 알 수 있는 거 적어. 첫 번째, 화학식하고 물질의 종류, 이거는 넘어가시고, 물질을 이루는 얘 뭘로 이루어져 있냐? 뭘로 이루어져 있냐? 원자의 종류와 각 원소가 다시 각 원자가 몇 개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한 개. 이거는 이제 됐어요? 이렇게 앞에 개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숫자가 적혀 있다. 이 분자, 입자의 수. 요까지 알 수 있겠다. 대표적인 낚시인 선제가 하나 있어요. 얘 보고 얘 구조할 수 있어요. 딱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 분자. 몰라요. 또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요. 물은요 중심에 산소 있고요. 그 주변에 수소랑 수소들이 붙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각도가요 104.5도예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구조를 몰라요. 우리가 이 화학식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랑 어떤 원자가 몇 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 입자 전체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정도 알 수 있다. 되십니까? 우리 저기 아까 131쪽에도 개념 숙제 문제 있는데 요거 내일 와서 복습 겸 푸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숙제 따로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